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보좌진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의원실을 찾은 금융권 관계자가 5일 뒤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남성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 보좌진 2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16일 이 의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허영, 송기현 의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면 활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FC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역전패를 당하며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강원은 파이널 B에서 5경기를 더 치르며 강등을 피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실점을 하지 않고 버틴 강원FC.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김지현이 멋진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에 2골을 내줬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 시즌 최종 라운드에서 강원이 수원 삼성에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승점 3점과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와 서울에 밀려 최종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으면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시즌 만에 다시 파이널 B로 떨어진 강원FC는 치열한 강등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이 제일 아쉽죠. 올해는 이상하게 우리 메인 전술로도 경기를 많이 못했고 알게 모르게 작은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수들은 잘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위 6개 팀이 한 번씩 맞붙는데 팀당 5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 팀이 K리그2로 강등됩니다. 7위와 12위 팀의 승점 차이는 7점으로 한 경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일단 잘 우리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모여서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번째 경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2일까지 파이널 B의 일정과 대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로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은 곳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폐광지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폐광지 관리와 발전에 쓰일 돈이 MB정부 실책을 덮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며 폐광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는 무려 6조 4천억 원,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빚더미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재추진합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두 기관을 합치는 법안이 상정됐고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입니다. 2년 동안 사장이 공석이었던 광물공사는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준비로 해석됩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광해관리공단의 자금을 광물공사 빚 갚는 데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연간 800억 원이 투입되는 광해 방지와 낙후된 폐광지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MB 정부 때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 광물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런 실정인데 폐광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광해관리공단이 최대 주주인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에 지원하는 연간 1,500억 원의 폐광지 발전 기금까지 광물공사 채무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갖고 있던 폐광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면서 우리 낙후된 지역의 신규 사업에 아니면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기관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석탄공사 측도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석탄공사와 그 광해관리공단의 업무
이 성격과 특성상 통합이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좋은 그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른바 자원군 공공기관 세 곳이 통합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폐광지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이들 기관의 통합은 폐광지 주민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춘천과 강릉, 속초와 동해, 삼척, 동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 동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와 읍면 지역의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이 지역에서도 300명 이상의 학교와 기숙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숨진 기간제 근로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춘천시청 호반광장에서 춘천시 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동료 직원이었던 안동원 씨는 고별사에서 폭우와 커다란 댐 수문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의연히 돌진했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춘천시는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별도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돈의 피해 복구액이 1,44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시행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도내 7개 시군에서 596억 원에 달하고 피해 복구액은 1,44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양양군이 1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가 133억 원, 인제군 77억 원, 고성군 76억 원, 강릉시 60억 원, 속초시 52억 원, 평창군이 42억 원 등입니다. 또 복구액은 양양군 345억 원, 삼척시 319억 원, 인제군이 183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삼척시와 양양군을 피해 복구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다른 시군이 추가로 선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강원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임산물과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산양삼과 오미자, 더덕 등 강원도산 임산물 5종을 저렴한 가격에 진품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마트와 정보화마을의 추석맞이 할인 행사도 소개됩니다. 아울러 생방송 시청과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추첨을 통해 범이 고미 인형과 마스크 등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에 불과합니다. 그중 강원도 보급률은 35.9%로 서울 5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4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저상버스 보급을 위해 2004년부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편성 규모가 지자체의 수요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14일 동안 추석절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요인 점검과 불안 요소 해소에 주력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 찾는 공원, 묘연 인근 도로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역과 터미널 등 129곳에 하루 평균 846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량 소통과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이 내년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에 융자금 1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있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개발사업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며 신청서는 해당 시군에서 오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노선을 전면 개편한 이후 시내버스 공적 손실 지원금이 2배가량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이상민, 김운기 의원은 시민버스 매출액과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예측 자료를 통해 올해 운송수지 적자 보전 규모가 연말까지 1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시민버스 회사에서 노선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방문과 군민들의 타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연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거리마다 현수막을 걸고 추석 기간에 타 지역 친인척과 지인 등 집합 모임을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SNS나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과 친구의 안부를 묻고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내 방역에 있어 추석 연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특화 과학 콘텐츠 중심의 지역과학축전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강원기술대축전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로 지식재산 인재의 자기 PR 경진대회 등 시민 참여형 온라인 과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지역과학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감염병 사태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닭강정과 닭발, 전병 등 영월의 대표 먹거리 3가지를 영월군 페이스북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29일까지 영월 서부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최고 45,000원까지 시장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제는 감염병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대학교가 2학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18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기로 하자 온라인 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강의실 무선 접속 장치를 468대 도입하고 와이파이 존을 271개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또 교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 교수법 워크숍과 특강, 강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증설, 노트북과 태블릿 PC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학생과 교수 간 1:1 멘토링 시스템과 비교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취업 컨설팅 등 학업 성취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이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 시도별 공동주택 가격 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 지역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모두 33조 1,5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9,695억 원에서 3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유형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강원도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최근 5년 중 최저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석 달간 강원도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모두 646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88세대에 비해 8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공급량으로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공급 과잉과 집값 하락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구팀이 녹차와 홍차에 있는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박준수 교수 연구팀이 녹차와 홍차에 있는 EGCG와 데아플라빈 성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절단 효소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SCI2급 학술지인 증거기반 보완대체의학지에 출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녹차와 홍차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을 실제 증명한 것으로 후속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실제 치료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